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71페이지 나가죠. 이제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제 배우자인 경우 이랬죠. 네. 어, 여기 앞 사례에서도 데니스와 준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사실은 어, 그 성격장애자인 분들이 이제 가면을 잘 이렇게 쓰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 배우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잘 모르면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결혼 전 단계라든가 뭐 생활 단계, 근데 전 단계는 보통 배려와 관심이 이렇게 넘치고 잘해준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네. 아무래도 나한테 잘해주면 좀 그게 우리가 사랑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잘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나의 어떤 좀 그 내면을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마음이 잘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인지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잘해주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걸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잘해주지만 결혼 생활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가족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 이거 처음 이렇게 연애할 때도 잘 지켜보면 됩니다.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비하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죠. 결혼 생활 중에 뭐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자녀를 이용하고 아까 앞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듯이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고 좀 어떤 그 배우자로서 어떤 지적사항 같은 거, 지적사항이라는 단어가 뭐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떤 피드백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불쾌해한다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다거나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런 말을 하면은 혹시 내가 정말 오해받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잘 들어보면서 그때 자기 입장이 어땠는지 아니면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맞춰볼 필요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한다든가 뭐 대화를 단절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파경에 이른 단계 그랬네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제 어떤 걸 그렇죠? 좀 불편한 점을 이렇게 지적하면 공격하고 이건 학대한다 이거죠.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거짓말과 왜곡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놓고 보통 관계가 좋기가 어렵죠. 그 성격장 그 자기성인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갈라놓는 그 앞전에서도 직장에서도 갈라놓듯이 또 이렇게 갈라놓는 행위들을 많이 하죠. 음,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하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직장에서의 성격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부모가 성격 장애인 경우, 배우자가 성격 장애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의 성격 장애. 직장에서의 성격 장애는 아무래도 그 상하관계에서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좀 약하게 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고 175페이지에 뭐 로백스 규칙이라고 있는데 유도프스키 박사님 이 동료 의사가 자기 이름 따서 자기 그 규칙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성격장애가 그 우리가 보는 DSM-5 그 정신병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사례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사례를 풍부하게 이제 읽음으로써 딱 진단 기준이라 진단만 봐가지고는 딱 그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 뭐 그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 그걸로만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맥스 규칙 이런 것들도 보면 다른 데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 실제 삶에서라든가 뭐 다른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로맥스 규칙은 더 큰 요구를 하게 된다. 이게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삶에서도 그렇죠. 자꾸 더 큰 요구를 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당신을 미워할 것이다. 왜냐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이든 뭐 가족이든 마찬가지죠. 뭐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만족이 없는 거죠. 자녀가 만약에 성격장애로 자랐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성인이 다 되었는데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중산층이다 할지라도 뭐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만큼 지원을 해줬지만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고마움은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이제 물질적인 지원만 하는 것 자체도 또 부모님 역할로서는 우리가 정서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찌됐든 주변에서 뭘 지원을 해줘도 친구든 뭐 선후배든 직장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거나 나중에는 나를 많이 안 도와준 것에 대한 어떤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래서 관계가 결국은 단절된다라는 것. 도움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더 원해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요. 17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네요. 176페이지에 이제 갈라서는 단계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 어떤 건설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떤 성장의 기회로 삼거나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타인들이 나에 대한 이제 지적사항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쨌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들었을 때 우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주면 더 받아들이기 쉽지만 좀 직장이나 이런 데는 좀 혼나듯이 지적사항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관계에서는 잠깐 기분 나쁘다는 걸 잠깐 이렇게 자기 그 감정을 감지하고 그 말을 왜 들었을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성장의 기회인 거죠. 왜냐면 사람은 계속 배워나갈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성장의 기회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성은. 그 177페이지에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결국은 직장 상사든 부하 관계든 그 관계가 끝나게 되는 거고. 자기성인 분들은 어쨌든 뭐 직장이 아닌 만약에 뭐 일반적인 성인 관계에서도 뭐 친구로 만났든 뭘로 만났든 간에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면 혹은 뭐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죠? 도움은 어떤 정서 뭐든 정서적으로는 나한테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정서적 도움은 아닌데 그런 걸 뭐 정서적 도움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과거에 받았던 도움은 이제 깡그리 잊고 갈라서는 단계가 생긴다. 그래서 5-8에 여러분들이 피고용이나 부하직원을 다룰 때 어떤 피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 고용주에게 전화를 해본다. 근데 사실은 뭐 그 평판조회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렇게 취업하실 때 평판조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이직할 때라든가 이직할 때에도 그 본 직장에서 나름 많이들 알아보죠. 평판조회를 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그게 항상 맞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정의롭거나 뭐 이제 참 올바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그런 걸 제외하고요. 고용주라든가 어떤 그 직장 내 어떤 여기서 뭐 고용주 관계라고 하는데 직장 내 그 대인 관계, 동료 관계 살펴보는 게 좋죠. TV 보면 막 반복적으로 직장에서 막 문제를 일으켜서 계속 전 직장에서 계속 소송 내고 막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뭐 식당에서 일하는 분인데 뭐 전 직장에서도 뭐 노동부에 신고하고 뭐 그래서 돈을 받고 또 다른 직장에서도 그 식당에서 운영하는 그 노동법을 고용계약서라든가 노동법 위반한 것도 신고해서 또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그랬던 분도 있더라고요. 법을 잘 지켜야겠지만 당연히 노동법을 지켜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은 돈을 탈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할 때 꼼꼼히 지켜보라고 그랬네요. 뭐 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뭐 되게 이렇게 능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한번 뭐 의심스럽게 한번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면접을 통해 꼼꼼히 지켜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배우지 않습니까? 성격장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잘 배웠고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면접을 하더라도 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상담학자들이 그 기업 상담을 할 때는 면접 장면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주변 선생님들도
면접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상담자 역할로서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그 부하 직원이나 또 피고용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의나 예외적인 대접을 받지 말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김영란법도 있고 어찌됐든 이들은 만에 하나 이들한테 어떤 그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네. 그리고 4번은 당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경계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앞에와 비슷하죠. 특별한 대우를 해주거나 뭐 사적으로든 이제 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권위가 무너지는 즉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하게 하라. 뭐 네, 그렇죠. 성격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 첫 시간에 배웠었죠. 그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첫 시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변환시키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에 접근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7번에 어떤 그 평가라고 했네요. 건설적인 평가를 받아들이려자 하지 않는 부하 직원을 경계하라. 나름대로 좋게 조언을 할지라도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인다거나 그걸 뭐 원한 깊게 받아들인다거나 원한 깊게 받아들이는 특성은 이제 편집성이 더 많긴 한데 자기 쓴 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격적 특성이라든가 자기 결점이나 이런 사람을 잘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경계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공격하고 그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 장면에서는 내가 그 사람의 성격장애라는 걸 알지만 이 얘기는 그거를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돌려주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사실은 누구누구야 이러이러한 면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말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게 좀 두려운 거죠. 자기가 드러날까봐. 가면 속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에 특별한 칭찬이나 자신만을 특별한 대접을 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부장님이 있고 동료 팀원들이 한 8명 있다. 근데 유독히 자기가 이렇게 다른 팀원들보다는 자기가 더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뭐 아부를 하든 뭐 어떤 행동을 튀는 행동이든 뭐 일상용어로 무슨 관심 종자라고 그랬던 거 제가 일상적인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관심병자라고 했던가요? 관심 종자라고 했던가요? 무슨 뭐 그런 말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관심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조직에 대해서 헌신적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일을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물론 모든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야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적이고 동료를 비난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뭐 혹은 지금 동료가 아니라 과거 동료가 됐든 어쨌든 뭐 드물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렇죠? 같은 성격장애이었던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고 좀 너무 부당한 대우에서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죠. 정당한 비난 있죠. 정당한 비판, 정당한 거죠. 우리가 사회를 더
투명하고 좀 이렇게 공정한 사회로 만들려면 그런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들춰내는 거. 사실 우리가 배려라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감아줘도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실수했지만 이게 저 사람이 실수했지. 그래도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럴 때 우리가 좀 그런 걸 배려라고 하죠. 인간적인 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꾸 더 들춰낸다거나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걸 비난한다거나 그게 인간적으로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수들을 좀 내가 알았을 때 그거 이해해주는 태도, 성숙한 모습이죠. 인간적인 거를,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래요. 그리고 10번에 대해서도 과장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피하라 그랬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목받고 자기가 이렇게 그런 거니까. 11번은 공정하고 넉넉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 그렇죠? 이것도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직장 상사라고 얘기를 나왔지만 이제 부하 직원, 부하 직원을 채용할 때라고도 그랬지만 사실은 당연히 그 뭐 상사일 경우든 혹은 내 동료도 그 앞전 시간에 뭐 푸드 트럭을 하든 뭐 분식집을 하든 아니면 뭐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죠. 뭐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라 뭐 이런 일반적인 용어가 맞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라 그 얘기는 성격장애인 있는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라 그 얘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랑 일하면 오히려 내가 도움받는 건데 당연히 동업해야죠. 그거는 뭐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죠. 그래요. 그래서 후기가 나오네요.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애성 후기에서 결국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다. 결국은 피해를 주게 돼 있다. 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정신의학도 이게 치료도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의 낮은 자존감하고 대면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진솔한 관계를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솔한 관계를 하려다 보면 내 부족한 면이 드러나거나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이러이러한 면이 있어. 사실은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난 이건 못하겠어. 난 이게 조금 어려워. 난 이게 좀 모자라. 우리가 진솔한 관계는 자기 내면의 어두운 면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진솔한 거를 인간적인 걸 드러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 저 사람 참 솔직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감정의 어려운 점이든 부족한 면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걸 느낀 거지. 항상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혹은 감정은 얘기하지 않고 상황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진정성 있는 관계를 회피한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9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장애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능한 접촉을 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항상 그 실패 경험을 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아첨하는 사람이 계속. 뭐 드물게 오래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79페이지 중간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개성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방법, 지키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아래 숫줄의 좀 마지막 문장인데 조금 좀 부정적으로 끝난다는 것 같지만 기억해야 할 말이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할지라도 그 자개성인 사람들은 그 문제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데요.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내 관심사가 아니거나 내 이익과 걸부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공감이 안 되니까 잘 돕지도 않고 우연찮게 돕는다면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을 해서 돕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개성이 그 다음 챕터에서 한 번 더 좀 사례 중심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을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인데 이렇게 Q&A에 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뒤에 한 챕터 배우지만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자기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주변 전체적으로 한번 이참에 내 주변 뭐 가족이든 동료든 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관계를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